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할 텐데 몇 번부터 보면 되냐면 51번이에요. 51번. 자, 그림과 같이 y는 8의 x제곱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a, y는 b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a, y는 b와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 하자. 점 b에서 y는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2, 점 c에서 y는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 하자. 삼각형 a, e, b의 넓이가 20일 때 삼각형 c, d, f의 넓이를 구해봐.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을 당연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었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가 출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에 y는 a래요. 이게 y는 a고 그 다음에 y는 b. 자, 그리고 그래프를 물론 그려주었지만 우리는 개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밑이 클수록,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클수록 y축 방향으로 붙는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랬을 때 y는 a와 y는 8의 x제곱의 교점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a라 그랬어요. a.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b라고 했고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a와 만나는 점, 요 점에 요 점을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뭐를 알려주었냐면 삼각형 AEB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주었어요. 이 넓이가 얼마라고 알려주었냐면 넓이가 20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때 우리한테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냐면 y는 4의 x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점, 네, 이 점의 좌표가 c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d다. 자, 이랬을 때 c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b와 만나는 점, 이 점을 f라고 한 다음에 결국은 요 주황색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됐나요? 그러면 있잖아. 넓이를 표현을 해봐야지, 식으로. 그럼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높이는 어때요? 이 삼각형 AEB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A-B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어때요? 밑변의 길이는 B의 X좌표와 그 다음에 E의 X좌표의 차이. 이 X좌표의 차이가 밑변, 그리고 높이는 A-B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X좌표를 구해봐야 되는데 X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선 A의 X좌표를 구하면 Y가 A잖아. Y가 A예요. 그러면 Y가 A니까 A는 8의 X제곱.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지수 위치에 있는 미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안된 게 로그니까 X는 로그 8의 A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네, 그래서 로그 A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8의 A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B의 X좌표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Y가 B니까 X는 어떻게 된다? X는 로그 8의 B.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로그 8의 A에서 로그 8의 B를 빼면 된다. 그리고 높이는 A-B. 그럼 우선 여기다가 써볼게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있잖아.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x좌표의 차이 로그 8의 a에서 로그 8의 b를 빼면 돼요. 그래서 로그 8의 a에서 로그 8의 b를 빼면 되고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 a에서 b를 빼면 높이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높이인데 이게 얼마라 그랬냐면 이게 20이라 그랬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지수가 A, B 두 개잖아. 그럼 미지수가 A, B 두 개이기 때문에 A, B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식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알겠죠? 뭐 식을 더 찾을 수 있거나 한번 더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읽어봐도 더 이상의 식은 안 나온다. 알겠니? 근데 우리한테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그러고 보니까 맨 마지막 줄 보면 우리한테 A, B를 구하래, 아니면은 A, B를 구하래, 아니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A, B를 구하려면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근데 이제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근데 문제를 봤더니 A, B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 주황색 삼각형 CDF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은 이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번에 이 CDF의 넓이는
높이는 똑같네요. 높이는 뭐로 똑같냐면 a-b로 똑같고, 자, 이제 밑변의 길이는 d의 x좌표와 c와 f의 x좌표는 똑같으니까 요 x좌표의 차이가 밑변의 길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함수예요? 4의 x 이 지수 함수니까 y가 a일 때 c의 x좌표, y가 a니까 a는 4의 x제곱 이렇게 놓으면 이때 x는 어떻게 된다? 로그 4의 a 이렇게 하면 되죠. 자, d의 x좌표는요. 이번에는 y가 b니까 똑같이 하면 d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로그 4의 b가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CDF의 밑변의 길이는 로그 4의 a에서 로그 4의 b를 빼면 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CDF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4의 a에다가 로그 4의 b를 뺀 다음에 높이는 똑같다. 높이는 a-b다. 자, 그래서 a-b. 이거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봤더니 굉장히 형태가 유사해요. 그래서 a, b를 구하지 않아도 뭔가 연결고리, 어떤 공통식의 부분을 찾아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니? 이건 식의 관찰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위의 식에 등장하는 로그는 밑이 8이고요. 아래 식에 등장하는 로그는 밑이 4거든. 그러면 8과 4는 뭐의 거듭제곱이에요? 2의 거듭제곱이니까 한번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아볼게요. 그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여기 2분의 1 넘길까요? 그럼 2분의 1 넘겨서 이것을 40이라고 쓰고요. 이거 어차피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뺄셈이니까 뭐예요?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뺄셈이니까 나눗셈이거든요. 그래서 8의 b분의 a예요. 근데 요 8을 어떻게 쓸 거냐면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3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지. 이거 지금 진수끼리 나눠준 거야, b분의 a. 그리고 원래는 밑이 8인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 바깥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나가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를 이렇게 썼냐면 요 첫 번째 괄호 있잖아. 요 첫 번째 괄호, 이 첫 번째 괄호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랬더니 여기다가 a-b를 곱하면 40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마저 이렇게 바꿀게요. 3분의 1 넘어가서 곱하잖아? 그럼 3분의 1 넘어가서 곱하면 요 앞에 있는 괄호 3분의 1 넘어가서 곱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2의 b분의 a.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여기에다가 a-b를 곱하면 3분의 1 넘어갔으니까 얼마다? 120이다. 자, 우선 이렇게 됐거든요. 이해됐나요? 이게 딱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딱 나오냐면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2분의 1은 내버려 두시고요. 2분의 1은 내버려 두고 이거 있잖아. 밑이 4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면은 b분의 a거든. 요 지금 괄호 안이 이렇게 되는데 4가 또 어떻게 돼요? 4가 또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2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2분의 1로 나가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는 2분의 1에 로그 2의 b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요 뒤에 a-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게임이 끝났죠. 요 바로 위의 식으로부터 뭐를 알아냈어? 요 바로 위의 식으로부터 바로 이 식의 결과. 로그 2의 b분의 a 곱하기 a-b.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이게 120이다 라는 걸 그러니까 필요한 식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을 대입하면 답은 4분의 1에다가 120을 곱하면 얼마? 네, 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잘했어요. 답은 그래서 3번. 거기 이제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적어 놓은 거니까 복습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계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꼭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뭐 두 식을 나눠봐도 괜찮고요. 또 이제 계산에서 약간의 차이는 괜찮아. 본인의 방법과 선생님의 방법이 조금 달라도 괜찮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혹시 그런 게 궁금하나? 이 얘기 말이 나온 김에 그럴 수 있잖아. 어떨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푼 방법과 선생님이 푼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해설지에 있는 방법과 본인이 푼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그랬을 때는 좀 고민스럽지 않나? 그럼 이거를 다시 풀어봐야 되나? 선생님 방법을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런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거든.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질문은 안 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답이 맞았으면은 넘어가도 돼요. 만약에 본인 답이 맞았잖아. 이렇게. 답 맞았으면 됐어. 잘 푼 거야. 다만 요럴 때는 다시 공부해야 돼. 언제 다시 공부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답이 맞추긴 했는데 본인의 풀이는 2페이지야. 본인의 풀이는 2페이지. 근데 보니까 선생님의 풀이는 3줄이야.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긴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답을 구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을 다 갖추고 있으면 훨씬 더 강자가 될 수 있겠죠. 알겠죠? 다시 결론.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푼 풀이와 해설지나 선생님의 풀이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그때 만약에 뭐 이렇게 풀이의 길이가 뭐 비슷비슷하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랬을 때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 돼요. 알겠니? 근데 본인은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는데 해설지나 또 선생님의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다. 이랬을 때는 본인이 출제 의도대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법을 다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끝이에요. 근데 원래는 웬만하면 맞추면은 답안지를 잘 안 보잖아요. 이미 답안지를 봤다는 것 자체가 찝찝하다는 뜻 아니야? 원래 이렇게 맞으면 잘 안 보잖아. 근데 이미 답안지를 봤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니까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구나. 이렇게 네,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52번. 52번. 자, 문제에서 두 지수함수 fx는 a의 bx-1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에 gx는 뭐냐면 gx는 a의 1-bx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y는 가조건에 의하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나조건에 의하면 f4 더하기 g의 4는 2분의 5이다. 두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여기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어진 gx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만약에 지수를 같게 만들잖아요. 그럼 지수를 같게 만들면 자, 이것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bx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1에 b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사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나와 있네요. a가 0하고 1 사이라 그랬어. 맞아요? 근데 여기 A가 0하고 1 사이지만 또 만약에 B가 음수가 되면 이 밑이 또 0과 1 사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인 거지. 요 지수함수의 밑은 요 B까지도 같이 결정을 하잖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fx와 gx 결과적으로 밑이 역수 관계인 것은 맞지만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증가함수고 둘 중에 하나는 감소함수지만 어떤 게 증가고 어떤 게 감소인지는 아직은 모른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지수를 같게 만들었을 때 밑이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두 함수는 하나는 증가고 하나가 감소인 것은 맞는 건데 뭐가 증가하는지는 아직은 모른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어떻게 그려놨냐 하면 네, 여기 X축이에요. 그리고 이 두 그래프가 뭐에 대하여 대칭이라 그랬어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여기 두 지수함수가 하나는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요렇게 감소한다. 근데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X는 2를 중심으로 이 칠판을 종이처럼 보고 접으면 포개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교점은 X가 뭐일 때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X가 2일 때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즉 F의 2와 G의 2가 같다. 자, 이 식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가 있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잖아요. 그럼 2 집어넣으면 A의 2b-1. 자, 그 다음에 G의 2는요. A의 1-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문제에서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이 같으려면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 그래서 2b-1이 1-2b 이렇게 되고 4b가 2니까 4b가 2니까 b가 얼마다?
B가 4분의 2인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 하면 A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아직 안 쓴 조건이 나 조건에 있잖아요. 근데 요 나 조건에 의하면 요거를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여기 나 조건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F의 4와 G의 4를 더하면 얼마래요? F의 4와 G의 4를 더하면 2분의 5다 이랬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B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F의 4와 G의 4를 더해서 2분의 5다. 자, 요것을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B가 2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B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 자, 그러면 F의 4 어떻게 되죠? F의 4는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그냥 A의 1제곱이네. 여기 4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게 얼마다? 이게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거 뭐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이 2분의 5. 그럼 양변의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2A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변에 2A를 곱했다라는 선생님만 쓰는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 2A 곱하면은 2A 제곱. 2분의 5에다가 2A 곱하면 5A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5A. A분의 1에다가 2A 곱하면 2.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네. 그래서 A가 두 개가 나와. 2분의 1하고 A는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단 A는 0과 1 사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0과 1 사이라고 하였으므로 A는 뭐만 가능하다? A는 2분의 1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가조건으로부터 B를 구했고 나조건으로부터 A를 구했으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이해됐나요? 이런 것도 꽤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3번. 이런 거는 함수와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로그에서는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 능력을 같이 물어보는 거고요. 함수 자체, 지수 로그 함수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53번 또는 우리가 그 이후에 풀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같이 풀어봐야 돼요. 자, 우선은 개형과 관련해서 53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53번. 자, 우선 여기 5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지수함수 f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a1은 f2야. an 플러스 1은 f의 an이야. a2, a3, a4의 대소관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은 자, 여기에서 있잖아. f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항은 f2야. 2에서의 함수값이야. 자, 그리고 a의 n 플러스 1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f의 an이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뭘 구하라는 게 문제라고요? a2, a3, a4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봐. 이게 문제거든. 문제에서 준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준 그래프는요. x축, y축.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즘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0,1 지나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줬냐 하면 여러분 요 문제에서 y는 x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y는 x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그래프에서 y는 x를 주었네요. 그쵸? 자, y는 x를 줬다는 것은 이것을 써야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볼래요? 자, y는 x라는 직선의 용도가 뭘까? 평가원에서 이 문제 안에서 y는 x를 주었을 때는 뭔가 얘를 써야지 답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y는 x의 용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y는 x가 보이면 역함수 문제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 내 마음을 다 읽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에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그래서요. 역함수 문제임을 의심해봐요. 첫 번째로 y는 x가 보인다면 이거 혹시 역함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역함수 문제라면 배점이 몇 점이다? 4점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역함수 문제가 아니라면 요 y는 x의 용도가 또 있어요. 요 y는 x의 용도는 뭐냐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X축 위에 있는 점, 요 X축 위에 있는 점, 이 점을 Y축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은 요 점을 Y축으로 옮길 때 같은 숫자가 되도록 Y축으로 옮길 때 뭐의 도움을 받으면 되냐 하면 Y는 X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Y축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같은 값을 갖는 Y축 위의 점으로 갈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3의 마이너스 x제곱 지수함수일 때 a2, a3, a4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랬고요. 이거는 지금 수열과 함수가 접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대소관계를 비교하래요. 여러분,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봐. 거기 그림을 보면 뭔가 2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A1은 F2거든요. 잘 봐봐. A1은 F2니까 A1은 어디에 있다? A1은 자 여기에 있어요. A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라. A2는 어때요? A2는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F의 A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2는 F의 A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A1이 이번에는 Y축 위에 있으면 안 돼요. A1이 정의역으로 들어갈 거야. A1이 정의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A1 말고 X축 위에서 A1이 어디에 있는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이때 이제 Y는 X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 Y좌표가 A1이었거든요. 그러면 Y는 X를 이용해서 자, A1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A2를 찾는 방법은 뭐예요? A2를 찾는 방법은 A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A1에서 함수값, 요 지수함수의 함수값이니까 자, 요 점의 Y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요게 A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A1보다는 A2가 확실히 큰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A3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A3은 여기다가 N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N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F의 A2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A2가 정의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X축 위에서 요 X축 위에서 A2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A2가 어디에 있냐 하면 Y축 위에 있잖아. 이것을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옮기는 방법이 뭐예요? Y는 X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요 점은 Y좌표와 X좌표가 같을 테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A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A3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A3은 뭐예요? 요 fx, 이게 지금 지수함수야. 이게 fx. 그러면 요 지수함수 위에서 A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겠네요. 그래서 A2에서의 함수값,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점의 좌표가 A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A4를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A4 그러면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F의 A3 이렇게 되니까 다시 마찬가지로 A3이 정의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X축 위에서 요 X축 위에서 A3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네요. Y는 X를 이용해서 A3이 여기에 있다. 이해됐니? 그러면 A3에서의 함수값 자 그대로 위로 올려서 네, fx 위에서 y값을 읽으면 되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 점 보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네, 여기 A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로 구분을 해줬는데요. 제일 큰 거는 A2, 그 다음에 A4, A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그림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에 있냐면 정답은 5번이다. 알겠어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네,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넘겨보세요. 56번 그래프 개형 56번 자, 좌표 평면에서 세 점 15,4, 15,1, 64,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로그 함수 y는 로그 k의 x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프 개형 15,4, 그 다음에 15,1, 그 다음에 64,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x축이 있고요. 이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 개형, 대략적인 모양. 15,4. 그러면은 15,4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15,4
그니까 이게 15인데 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4가 더 큰 심지어 4가 더 길잖아 이렇게. 근데 따지면 안 돼. 따지면 그려보라 그럴 거야. 그럼 64,1은 어디다가 찍어야 돼? 데스크 여러분 여기 지금 벽을 뚫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자, 벽을 뚫고 데스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제 개형이에요. 알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 조금만 내릴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뭔가 15,4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15,4 그러면은 15,4 그리고요 15,1 15,1이 그러면 여기 있다고 할게요. 15,1 자 그 다음에 64,1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64,1 자 그럼 이랬을 때 요 세 점을 연결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누가 만나도록 y는 로그 k의 x가 만나도록 미시 k인 로그 함수거든요. 로그 kx 자, 요 삼각형과 이 로그 함수가 만나도록 뭐를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알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이해하고 있는지 요 밑에 따른 로그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야. 근데 이거 k가 자연수라 그랬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요 로그 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 1,0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1,0을 지나는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하고 만나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럼 삼각형하고 만나려면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보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K가 클수록 X축 방향으로 붙어요? 아니면 Y축 방향으로 서요? K가 클수록 K가 2, 3, 4 클수록 요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 붙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K가 작을수록 Y축 방향으로 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 K가 최소일 때가 뭐 지날 때냐면 네, K가 최소일 때가 바로 15,4 지날 때예요. 왜냐면은 더 커지면 어때요? 더 커져서 더 쓰면 이번에는 요 삼각형하고 만나지 않거든. 알겠니? 그래서 K가 최소일 때는 뭐 지날 때다? 15,4 지날 때다. 그 다음에 K가 커져서 이게 점점 커지면 X축 방향으로 눕는다. 근데 언제까지 놓을 수 있냐 하면은 뭐 지날 때까지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64,1 지날 때까지만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네, 더 내려오면은 요 보라색 삼각형하고 안 만나잖아. 알겠니? 그래서 K가 뭐일 때? K가 최대일 때는 뭐 지날 때냐면 바로 64,1 지날 때다. 그럼 이때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K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K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다 15, 4 집어넣어봐. 15랑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계산할게요. Y가 4예요. X가 뭐예요? X가 15예요. 그리고 K는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럼 이때가 지금 K가 최소야. 알겠니? 그럼 이거 로그를 없애고 표현하면 K의 4제곱이 1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K가 얼마냐면 4제곱해서 15가 되는 K는 1. 얼마예요. 1. 얼마. 근데 이거 1.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알 수가 있지. K의 4제곱은 당연히 1의 4제곱보다는 크고 2의 4제곱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1의 4제곱은 1이고 2의 4제곱은 16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15가 어때요? 15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1하고 16 사이에 있잖아.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K는 뭐랑 뭐 사이에 있는 수예요? K는 네, 1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1. 얼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K가 최대일 때는 64,1 지날 때거든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죠. 일단 64,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은 로그 K의 64. 그럼 이때는 K가 딱 나와. K가 얼마냐면 64예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의 범위가 1.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6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하면 같아도 만나요.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 K는 뭐부터 뭐까지? 자연수 K는 2부터 64까지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63개. 자연수 K의 개수는 63개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기분이 나빠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1점 얼마 얼마. 아, 뭐야.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정말 이 K의 4제곱이 15일 때 K가 1점 얼마 얼마임을 알고 있니? 이게 출제 의도야? 네, 이게 출제 의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예전부터 그 처음에 지수 로그를 공부할 때 막 대소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요. 평가원에서 30번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로 이걸 물어보는 게 맞아. K의 4제곱이 15일 때 K가 1점 얼마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니? 이게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봐봐라. 우선 이 문제는 끝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냐 하면 실제로 이런 걸 물어보잖아.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15 로그 2의 15가 어떤 수인지 뭐 예를 들어서 대소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연수 가장 가까운 자연수 1과 2 사이니까 네,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1, 2 뭐 요 정도가 되겠죠. 1과 2 사이 요 정도. 알겠니? 네, 그런 거 물어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어떤 수예요? 이건 얼마냐면 이번에는 3점 얼마 얼마거든요. 이거 뭐야? 이번에 얼마냐면 이게 있잖아. 3점 얼마 얼마다. 이것을 아는지를 실제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3점 얼마 얼마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지. 이게 15에 가장 가까운 2의 거듭제곱은 어때요? 2의 거듭제곱은 8과 뭐가 있어요? 16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과 4 사이니까 이거는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냐 하면 내가 알려줄게요.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냐 하면 그거야. 이 지수와 로그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수체계예요. 새로운 수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수에서 시작을 했잖아. 초등학교 때는. 그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정수, 그리고 유리수 이렇게 수체계가 확장이 돼요. 우리 사고 속에서 수체계가 확장이 되는데 이제는 뭐가 등장을 한 거냐면 지수나 로그로 표현된 이러한 새로운 수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도대체 이 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막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막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수인지 얘와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뭔지 또는 도대체 이 수직선 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로 표현을 했을 때 도대체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얘가 3점 얼마 얼마다 라는 걸 알아야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출제 포인트가 맞아요. 알겠죠? 네, 마치 이렇게 얘가 1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네, 어디를 가면 되냐 하면 이번에는 57번이에요. 57번. 자, 여기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y는 절대값 로그 2의 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an, bn이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2가 4분의 1보다 작냐고 물어봤고요. 니은에서 0보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 크고 AN분의 AN 플러스 1보다 1이 큰지 디귿 이 식이 성립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정리했어. 언제 정리했냐면 이과생을 위한 수학 2 요거 미분 가능성 할 때 뭘 정리를 했냐면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자, 그 중에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 두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우변의 전체 절대값은 뭐죠?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켜서 걷어 올리면 된다. 이거는 쉽죠? 워낙 많이 나와서 익숙하기 때문에 쉬운 거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 두 개의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절대값 로그 2x예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원래 로그 2x는 여기 스몰 사이즈로 그려보면 로그 2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로그 2x의 그래프는 1,0 지나고 자, 이렇게 증가하는데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칭 이동시켜서 올려야 되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요 하얀색 그래프는 뭐야? 요 하얀색 그래프는 y는 로그 2x야. 하얀색 그래프는 로그 2x를 그냥 그린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요 분홍색은 뭐예요? 요 분홍색은 뭐냐면 로그 2x를 무슨 축 대칭. 여러분 이 부분이 원래 요 하얀색 부분이 원래는 로그 2x였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x축 대칭 이동시켜서 올렸으니까 요 분홍색 그래프는 뭐가 된 거죠?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원래는 y의 부호로 바꾼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x가 요 분홍색 그래프가 되는 건데요. 요 마이너스는 미수로 보내면 요 미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지? 2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바꿔서 써보겠다. 그럼 요 분홍색은 지금 누구냐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얀색은 네, 원래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요 두 그래프를 합친 게 절대값을 씌운 로그 2의 x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있잖아. 디귿이 어려워. 디귿이 어려워서 디귿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줄 건데요. 그거보다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 대상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에이 또 얘기해. 다시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아 근데 내가 너 기억나니?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키는 네가 크지만 머리는 내가 크니까 쌤쌤이야. 이게 말이 된다 그랬니? 아니라 그랬잖아. 그게 왜 쌤쌤이야? 완전 진 거지. 막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줬어.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우리 가족 스타일인가 봐. 송씨 스타일 농담이야. 자, 여러분. 하지만 잘 기억을 하세요. 비교 대상이 똑같다. 그거를 한번 요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도대체 비교 대상이 똑같다. 이게 뭐냐면 여기 기억을 보면 A2가 문제에서 4분의 1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거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 결과적으로 요 그래프는 뭐냐면 요 하얀색 그래프는 절대값 로그 2의 x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n이 자연수래. 그럼 n이 자연수? 네, 자연수래요. 그럼 n이 자연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그러니까 n이 1, 2, 3, 4, 물론 여기서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2부터 집어넣을 수 있겠죠? 2, 3, 4.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직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직선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n의 값이 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그래프, 이 파란색, 얘가 누구냐면 이것이 바로 절대값 로그 2x거든요. 절대값 로그 2x의 그래프와는 교점이 계속해서 몇 개야? 2개지. 근데 교점이 2개인데 이 2개의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작은 교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고 지금 뭐 이거죠, 이거 하얀색 이걸 봐야 되겠네. 색깔로 구분을 해줄게. 보라색을 보세요, 보라색.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이 보라색 직선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교점이 2개예요. 이 직선과 절대값을 포함하는 로그 함수가 교점이 2개인데 이 2개의 교점 중에 x좌표가 작은 교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고 큰 교점의 x좌표를 bn이라고 하래.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직선, 봐봐.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직선이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교점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선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A2가 4분의 1보다 작니 이랬거든요. 자, 선생님이 저기다가 제대로 그려볼게요. 그럼 A2라는 건 N자리에 뭐 집어넣으라는 뜻이냐면 2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해봐. 이게 지금 누구냐면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됐나? 근데 이때 이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교점 중에 x좌표가 작은 애 있잖아. x좌표가 작은 애. 요 x좌표가 작은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했냐면 이걸 A2라고 하래요. 문제에서. 그럼 얘가 B2겠지. 그치? 근데 이걸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요 x좌표가 작은 교점의 x좌표가 A2거든요? 자,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A2가 뭐래? A2가 교점의 x좌표야 이랬지? 원래 x좌표는 어디서 읽는 거예요? 원래 x좌표는 x축 위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소비교할 때 원칙이 뭐라고? 대소비교할 때 원칙이 비교 대상이 똑같다. 이게 x좌표라는 건 4분의 1은 반드시 누군가의 x좌표야.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면 4분의 1이 요 x축 위에서 4분의 1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야 되죠. 알겠어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은 정해져 있어요. 뭐 교점 이런 거. 그럼 찾으면 되죠. 그럼 4분의 1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요 직선의 y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2거든요. 이해됐니? 여러분 이 게임 끝났네. 이거 y절편이 2야. 그럼 도대체 4분의 1이 어디에 있을까? 이 x축 위에서 4분의 1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의 x좌표일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분홍색 곡선이 뭐야? 이 분홍색 곡선이 이게 로그 2분의 1의 x였잖아. 4분의 1 찾았어요. 4분의 1은 뭐예요? 이 함수의 함수값이 2일 때, 함수값이 2일 때의 x좌표. 함수값이 2일 때, 맞죠? 요거 2가 되려면 x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뭐예요? 이게 4분의 1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4분의 1이 A2보다 작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4분의 1이 크다 그랬죠? 틀렸어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니은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하면, 니은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0,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1이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요거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잖아. 뭐냐면 an이, 이게 다시 그려 그러면. an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그리고 교점의 x좌표 중에 x좌표가 작은 교점의 x좌표가 an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게 bn이야. 그럼 봐봐라. n의 값이 커졌다는 건 뭐야? 직선이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직선이 위로 올라갔어.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럼 n 플러스 1이라고 해.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를 보세요. 여러분, bn 플러스 1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bn보다 커졌지? 맞아? 근데 an 플러스 1은 어때요? an 플러스 1은 오히려 어때요?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bn은 오히려 커져요. bn 플러스 1이 크지만 an은 반대야. an 플러스 1이 커. 아니 뭔 소리야. an 플러스 1이 작아. 반대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an 플러스 1은 an보다 작다. 그리고 양수인 건 너무나 확실하죠. 이 로그 함수 자체가 x가 0보다 클 때 그려지니까 교점의 x좌표가 당연히 x가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니? 아니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양수인 건 당연하고요. 감소함수니까 맞아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1보다 작아. 알겠니? 아니면 양변을 an으로 나눠서 확인해도 되지. 그쵸? 네, 이렇게 이제 가볍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디귿이 어려웠어요. 디귿. 자, 디귿을 보도록 하겠어요. 디귿. 그러면 1 마이너스 n분의 로그 2의 n. 디귿. 이거 지울게요. 자, 뭘 물어봤냐면 1 마이너스 n분의 로그 2의 n. 자, 이것은 n분의 bn보다는 작고 그리고 1보다 n분의 bn이 작다. 자, 이게 맞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뭐에 대한 걸 묻고 있냐 하면 bn에 대한 걸 묻고 있다. 어렵다. 잘 들어야 된다. 자, 이 bn에 대한 걸 묻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bn은 뭐였냐면
요거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다. 네. 이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중에서 교점의 x좌표 중에서 x좌표가 큰 교점의 x좌표가 이게 bn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bn 뭔가 지금 이 식은요 기억 니은하고는 차원이 달라. 뭔가 되게 이렇게 복잡한 식 안에 bn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돼. 뭐 관찰도 해봐야 되고, 그치? 자, 이제 문제를 풀어줄게요. 우선 bn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 하면 y는 로그 2의 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n의 교점이구만. 그럼 an은 뭐예요? 이 an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상태라면 이게 an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라면 이 an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야? 이 로그 함수와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가 an이지. 그 bn은 뭐야? bn은 로그 2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가 bn이에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니까 이거 x절편도 n이네. 이해됐니? 그럼 잠깐만. 이건 해결이 됐어. 이거는 해결이 됐어. bn 이것도 결국은 대소비교 문제구만. 그래서요. 이 식은요. bn이 n보다 작니 이것과 같은 식이었는데 요거는 해결이 됐어요. x축 위에서 이 직선의 x절편 n, 교점 bn이 n보다 작아.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 이거니까 맞다. 이거 n을 넘겼다. 양수라서.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요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지? 근데 이때 밑이 2인 로그가 등장을 했잖아. 그쵸? 그럼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요 bn은 이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연립방정식의 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이니까 즉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거의 근이 bn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번 bn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bn을 집어넣어 보면 로그 2의 bn은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요 연두색 박스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뭔가 이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있잖아. 이 식의 양변을 n으로 나누어도 되고요. 아니면 방향은 여러분들이 먼저 보이는 방향으로 식을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n분의 로그 2의 n 자, 얘와 n분의 bn 이 대소관계를 알아내면 되거든?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낸 식에는 분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 양변을 n을 곱해볼까? 그럼 n을 곱하잖아? n이 양수니까 곱해도 돼. 그러면 이 식이 맞다면 뭐도 맞아야 돼요? n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 bn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은 같은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맞으면 이게 맞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쓰고 봤더니 약간 그 전문 용어로 승리의 기운이? 아니,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bn 더하기 n 이게 뭔가 식을 조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두 개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럼 요 두 개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n 마이너스 bn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n 이게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뭐 했냐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꿨어요. 알겠니? 근데 n-bn이 로그 2의 n보다 작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알았냐면 n-bn이 뭔데? n-bn이 로그 2의 bn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은 이 식과 똑같고 이 식은 이 식과 똑같은데 이 식은 또다시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로그 2의 bn이 로그 2의 n보다 작니? 이 식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 연두색 네모는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은데 결국 이것도 그냥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bn과 n 중에 n이 작아?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본 거죠. 맞았어요. 그래서 bn이 n보다 작아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알겠니?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